밥 먹고 그냥 누워 있었죠. 뜨끈한 물에 몸 좀 풀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85세, 현역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혜윤입니다. 올해로 진료 경력 58년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의학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제 아내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올해 82세입니다. 4년 전부터 식사 후마다 명치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흡인성 폐렴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뒤로 저는 수십 년의 경험을 다시 꺼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우리 몸에 정말 맞는 식사 후 습관은 무엇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식사 후 30분, 그 짧은 시간이 노후의 건강과 생존율을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도 제약회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약,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 식사 후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밥 먹고 바로 누우시거나 식후에 목욕탕 가시거나 과일을 입가심처럼 드시진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식후 금기 행동, 이걸 알고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의 소화, 혈압, 심장, 당뇨, 뇌혈관 건강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외래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낍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우리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클릭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점심 식사 후 소파에 살짝 기대 앉았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멈추지 않아서 약통을 먼저 찾은 적 있으신가요? 저녁 먹고 나니 몸이 노곤해서 욕실로 향했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머리가 어지러지하진 않으셨나요? 에이,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기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식사 후 작은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드신 사과 한쪽, 입가는 개운했지만 그날 밤 속은 더부룩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만 재는 혈당이 자꾸 오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사님, 약을 잘 챙겨 먹는데도 몸이 자꾸 나빠져요.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속이 늘 불편해요. 그럴 때 저는 늘 식사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여쭙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밥 먹고 그냥 누워 있었죠. 뜨끈한 물에 몸 좀 풀었죠. 후식으로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며칠 안에 증상이 되고 몇 달 안에 병이 되고 몇 년 안에 우리 몸을 고장냅니다.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냐고요? 식사 후 30분의 시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과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실전 지침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식사 후 몸이 쉽게 나른해집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나면 소파나 침대 쪽으로 발이 먼저 가죠. 잠깐만 눕자 하시며 등을 대는 순간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에서는 소화를 위해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눕거나 등을 기댄 자세를 취하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속쓰림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흡인성 폐렴은 단순 감기처럼 시작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폐에 염증이 퍼지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76세 서정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자 식사 후 TV 앞 소파에 눕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배가 살짝 더부룩한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생활이 폐렴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 여사님은 눈물로 지난 습관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 후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꼿꼿하게 앉아 있기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앉은 자세는 위장이 아래쪽으로 향한 방향을 유지해 위산이 위 바깥으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위의 운동을 도와 소화도 빨라지게 하죠. 앉아있는 자세라고 해서 단정하게 의자에 앉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대지 말고 앉으셔도 좋고 조금 여유 있게 쿠션을 허리에 대고 소파에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몸을 뒤로 젖히거나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이런 식으로 권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 후 늘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았지만 원인을 몰랐죠. 진료 중 우연히 흡인성 폐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혹시 그게 원인일까 싶어 식사 후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기침은 점점 줄어들었고 몇 달 후에는 속쓰림도 사라졌습니다. 단지 누우려던 습관을 앉는 습관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주의가 우리의 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바르게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플 때 찾아오더군요. 제 아내, 올해 84된 최윤자 여사는 평소에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식사 준비, 뒷정리, 산책까지 늘 스스로 하던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욕실로 들어간 아내가 갑자기 여보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맥박은 터질 듯 뛰고 있었죠. 응급실로 달려가 심전도 검사와 피 검사를 받았더니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식후 뜨거운 목욕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식후에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쪽으로도 혈류가 몰립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과 뇌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죠. 이른바 혈류 쟁탈전입니다. 소화기관과 피부가 혈액을 서로 빼앗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심장은 부담을 느끼고 약하신 분들은 실신하거나 심지어 심장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위험하죠. 제 아내도 그날 식후 15분 만에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조금 뜨겁다 싶어 온도를 높였다는데 그게 심장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큰 탈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아예 식사 후엔 목욕을 미루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마치고 몸 좀 풀자며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 날엔 목욕 후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건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지나야 욕조에 들어가세요. 그 전에는 뜨거운 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 정도가 좋습니다.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피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 피로가 쌓입니다. 가능하다면 반신욕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체만 따뜻하게 덮이고 상체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실 안에서 혼자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은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가족이 근처에 있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내의 경우 이후로는 저와 꼭 시간을 조율해서 목욕하시고 욕실에는 늘 휴대전화나 비상벨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욕은 즐거움이자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과 방식은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단 1시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풍부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후 후식처럼 과일을 드십니다. 밥 먹고 입가심으로 한 조각 정도야 괜찮겠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습관이 오히려 소화기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 위는 이미 여러 음식을 받아 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일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가 지연되거나 발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음식물은 위 안에서 가스를 만들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과일을 곧바로 먹으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9세 백영미 여사님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꼭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속이 깔끔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혈당이 점점 오르더니 공복 혈당이 130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수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과일은 언제 드시나요? 밥 먹고 바로요. 하루도 안 빼먹어요. 그 습관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식후 과일,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은 노년기 혈당 관리에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속은 불편하고 혈당은 오르고 체중도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전 1시간 혹은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는 위가 비교적 비어 있어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오전 10시 전후 배가 고프기 시작할 무렵에 과일 한 조각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또 하나, 과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수박, 포도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보다는 사과, 배, 오렌지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고 즙이나 주스 형태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 여사님도 그 뒤로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기 시작했고 3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면서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속쓰림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체중이 2kg 줄었다며 식사 후 과일 하나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식사와 분리해 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소화기를 지켜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가면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다 놓치면 그건 결국 여러분 손해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헬스장에 가는 분, 밥 먹고 러닝머신을 바로 타시는 분도 계시죠. 운동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노년기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 이유는 혈류의 방향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육을 갑자기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근육 쪽으로 혈류가 이동하면서 위장이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위경련, 메스꺼움,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분인 83세 민경자 여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30분 이상 하셨죠. 처음에는 운동 후 땀이 나서 속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운동 중 갑자기 복부 통증이 심해졌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식후 위경련. 과도한 운동이 위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였습니다. 심전도도 불안정하게 나와 며칠을 병원에 계셨죠.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신 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활동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산책, 가벼운 체조, 가정용 요가 등이 적당하죠. 특히 식후 바로 하고 싶다면 소화 촉진용 걷기를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식후 15분 정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단 경사진 길이나 빠른 속도는 피해야 합니다. 숨이 찰 정도의 속도는 식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후 루틴을 만들어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식후 10분 꼿꼿하게 앉아 쉬기, 식후 15분에서 30분 천천히 걷기, 식후 1시간 이후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운동. 이렇게만 해도 위장과 심장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민 여사님도 이렇게 루틴을 바꾸신 뒤 복통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였다고요? 여러분,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몸을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식사 직후는 운동보다 휴식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중 언제가 내 몸에 가장 부담이 없는지 몸의 신호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 먹고 피우는 담배 한 대가 최고다. 오랜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식사 후 흡연이 하루 중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라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간대의 흡연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 몸은 소화 작용을 위해 위장에 혈액을 집중시키고
소화효소 분비와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흡연을 하면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이 모든 소화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위와 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위산이 정체되거나 역류하게 되며 속 쓰림과 소화 불량, 위염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흡연은 식후 혈당의 변화를 급격하게 만듭니다. 니코틴은 인슐린 분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당뇨병의 진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원인입니다. 또한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식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실제로 81세 정병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흡연을 해오셨고 밥 먹고 담배 한 대는 내 낙이다라며 절대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식사 후 흡연 직후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을 건지셨지만 의사로서 저는 당시의 수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니코틴 수치, 심장 효소 수치 모두 식사 후 30분 이내에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 후 정 어르신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셨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식사 후 담배가 날 죽일 뻔했다고 거듭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언제 피워도 해롭지만 식사 직후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 시간은 소화기, 혈관, 심장이 모두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담배를 쉽게 끊기 어렵다면 식후 흡연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한 대가 여러분의 식사, 혈관, 심장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담배 생각이 나신다면 그 시간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손뜨개나 퍼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 먹고 1시간은 담배 안 피우기라는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1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언젠가 담배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 어르신도 처음에는 10분만 참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끊으신 지 2년이 넘었고 피부색도 맑아지고 기침도 사라지셨죠. 여러분, 식사 후 한 대의 담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혈관을 조이게 하고 심장을 위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번 식사 후 흡연을 멈춰보세요. 그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지 말라는 정보만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일 따라 하실 수 있는 식사 후 건강 루틴을 요일별로 제안드리려 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소화, 혈당, 혈압, 심장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월요일 바르게 앉기 훈련. 식사 후 30분간 꼿꼿하게 앉는 습관을 들이는 날입니다. 식탁 의자에 허리를 붙이고 앉아 등은 곧게 펴고 배는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TV나 스마트폰 대신 차 한 잔과 라디오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어색할 수 있지만 한 주의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면 나머지 날들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화요일 15분 소화 산책. 저녁 식사 후 바로 걷지 마시고 30분 정도 앉아서 쉰 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속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 숨이 차지 않도록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걸으면서 근처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가볍게 팔을 흔들며 몸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요일 과일 시간 조절하기. 오늘은 과일을 식사 전이나 식후 2시간 이후로 조절해보는 날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오전 10시쯤 사과 반 개,
또는 오후 3시쯤 배 한 조각이 적당합니다. 이 시간을 정해두면 식사 후 과일을 무심코 집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목요일 족욕으로 대체하기. 목욕 대신 발만 따뜻하게 데우는 족욕을 해보는 날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0분간 발을 담가 보세요. 편안한 음악이나 명상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이 습관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식사 후 체온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금요일 담배 대신 손활동. 흡연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식후 담배를 참아보세요. 대신 손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색칠 공부, 간단한 퍼즐 맞추기 등입니다. 혹은 식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흡연 습관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 가족과 건강 대화 나누기.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오늘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식후에 안 눕고 앉아 있었어. 과일은 오전에 먹었지. 이렇게 나누는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의 건강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요일 한 주 점검과 다음 주 계획. 조용한 시간에 앉아 이번 주 내가 잘 실천한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적어보세요. 또 다음 주엔 어떤 걸 더 잘해볼지 소박한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록은 건강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실천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오늘부터 요일별 실천 루틴을 하나씩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과 그로 인한 몸의 변화,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가능한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이건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분간 바르게 앉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 혈류 쟁탈전이 일어나 심장과 뇌에 피가 부족해집니다. 식후 1시간 이후 짧게 미지근하게가 원칙입니다. 셋째, 식사 후 과일 섭취.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사 후 격렬한 운동. 심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시고 본격적인 운동은 1시간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식사 후 흡연. 소화기관과 심장, 혈관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 한 대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요일별 건강 루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월요일엔 자세 바르게 앉기, 화요일엔 산책, 수요일엔 과일 시간 조절, 목요일엔 족욕, 금요일엔 담배 대신 손활동, 토요일엔 가족과 건강 대화, 일요일엔 한 주 점검.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꾸준함이라는 씨앗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앞 식후 30분 안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저러셨는데 아버지도 저런 습관 있으셨지 하신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려운 의학 이론도 고가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짧은 시간, 그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폐, 심장, 혈당, 소화기, 혈관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지켜보며 배운 진심,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느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실천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작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